참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망설이다 용기를 가지고 댓글 남겨보아요. 몇 년 전부터 인류에 큰 위기가 올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면 알수록 열심히 살고 싶은 의욕도 줄어들고 앞으로 미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4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데 가족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고민이 되네요. 제가 괜히 무척 예민한 걸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게임 속 캐릭터에 깊숙이 빠지셨군요. 괜찮습니다. 원래 3차원 상대계 물질계가 게임 속 캐릭터를 깊게 체험하는 곳이라 그런 고민과 걱정, 의욕상실은 아주 정상적이니까요. 동영상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집중해서 보면서 화자가 지속해서 강조하는 현실은 허상이고 게임일 뿐이라는 것과 무의식에 의한 현실 창조의 원리,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닌 게이머,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관찰자 모드 켜기 등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나가시면 지금 하고 계신 고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고민과 걱정들은 현재 나의 에너지 상태를 말해주죠. 에너지가 약한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감정을 기반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의욕상실, 무기력, 불안감 상승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 쪽을 부각시키기 쉽습니다. 또한 두려움의 감정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삶의 방향성이 흐릿해집니다. 에너지가 강한 상태에서는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관찰력, 관조력을 증폭 강화시켜 대처 능력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에너지는 내면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삶의 방향성에 대한 영감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도 뚜렷한 색깔을 가지며 불안감과 위축 심리를 뛰어넘어 나아가게 됩니다. 영성 수행, 수련을 통한 강한 영성 에너지는 막연한 희망 또는 막연한 긍정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기에너지의 강한 생명력과 관조 에너지의 실체를 뚫고 들어가는 관찰력, 삶의 구조에 대한 선명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근거가 아주 튼튼한 자존감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내면을 관찰 모드 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관찰하는 건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에너지 흐름 등을 영화 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즉, 에고와 관찰하는 나를 분리해서 에고를 유심히 지켜본다는 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에너지 상태가 낮으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에 휩쓸리게 되고 에너지 상태가 높으면 생각과 감정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수행이 안정화가 되고 깊은 경지에 다다르면 명상할 때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관찰자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상관없이 스크린에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들이 지나가듯 관찰력,
관주력이 작동되어 주시하게 됩니다. 에고를 유심히 지켜본다는 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에너지 흐름을 영화 보듯이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관찰자 모드로 제 감정과 생각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상태마저도 가만히 관찰하시면 됩니다. 관찰이란 관찰 대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요. 고요함, 차분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관찰의 기본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명상 초기에는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숨을 조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자신의 들숨, 날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들이 떠오르거나 아주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심장도 불안정하게 미친 듯이 뛰곤 합니다. 이유를 모르겠고 관찰자 모드로 내 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면 꾸준히 해봐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꾸준한 관찰 모드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요즘 많이들 겪고 계신 공황장애일 수 있으니 우선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런 후 심리치료 차원에서 관찰자 모드를 연습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것은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약한 에너지 상태에서 섣부르게 접근하다가는 자신의 무의식 깊이 억눌려 있던 어둡고 탁한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더욱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역효과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평소 자신의 내면 파워가 다소 약하고 여리다고 느껴진다면 명상 수행부터 바로 시작하지 말고 독서와 운동을 통해 기초 내공 에너지를 조금씩 튼튼하게 길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는 나의 혼잡한 에너지를 정돈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홈 트레이닝, 근력 운동은 약하고 여린 마음 상태를 강하고 단단한 마음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독서와 운동을 통해 기초 내공 에너지를 잘 형성시킨 후 명상을 진행하면 집중력과 몰입도가 높아져 수행의 진도가 무척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창조된다는 게 참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이 세상에는 법칙이 존재하고 모든 시장과 경제는 거대한 기계고 우리 모두는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은 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대한 부를 창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리 원칙에 의거한 분석적 사고체계, 이성을 바탕으로 한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사고방식으로서 현실에 적용 가능하겠네요. 거대한 부를 창출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문의 내용은 거대한 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상황을 창조하는 것이나 거대한 재력을 창조하는 것이나 모두 게임 캐릭터에 푹 빠져서 사는 삶이니 이에 연연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게임 플레이어로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 관찰자 시선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영성의 지향점은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지 부와 명예, 성공과 행복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니까요. 게임 캐릭터의 입장에서는 그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게임 플레이어인 참나의 입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임이 반드시 이기거나 성공해야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양과 음의 유원적인 상대성의 에너지를 머리의 관념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으로서 사실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게임이니까요. 연연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서 어떻게 발전하고 깨달음을 얻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물론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 위한 감정 조절은 필수지만 감정으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철저하게 뿌리까지 진단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도출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성이 감정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풍요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판타지적 사고를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라. 최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력함으로 위장한 정신적 나약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삶이 과연 주인으로서의 삶일까요?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는 님의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화자는 3차원 의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주 이상하고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영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있어야 화자의 설명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님의 말씀과 논리는 현재의 교육과 학습 시스템에 아주 충실하게 세뇌된 관점과 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와 심리 작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고 상황 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적인 방향성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을 가진 분들은 님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맞고 성공과 행복, 자신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좋은 주춧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이 아닌 영성, 마음 공부 수행자들의 삶은 이와는 달라 3차원 의식이 아닌 고차원 의식을 기반으로 하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하게 붕 떠서 뜬구름 잡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 객관적 관찰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의 관찰력과 영성,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관찰력, 관주력이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의 관찰력은 에고의 3차원적 시선에서의 관찰이고 영성, 마음 공부에서의 관찰력은 참나의 고차원적 시선에서의 관찰입니다. 에고의 시선은 내면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에
외부로 향하게 되어 왜곡되고 편향되기 쉽고, 참나의 시선은 내면의 본질, 근원을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기에 에너지 균형과 중심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반적인 에고의 시선에 산도 무방하고 영성적인 참나의 시선에 산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다 보면 참나의 설계에 따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니까요.